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 변조의 원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앵글 모듈레이션의 경우에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뭐 정보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 고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각 변조를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앵글 모듈레이션을 쓰는 이유는 이제 송신 전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앰플리파이어 non-linearity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앵글 모듈레이션을 썼을 때 신호의 어떤 평균 전력을 한번 구해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취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여기서 가정은 이 M of T는 그러니까 굉장히 M of T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밴드위스가 FC보다 상당히 작다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FC가 굉장히 큰 고주파 신호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코사인 제곱의 평균이고, 코사인 제곱의 평균은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제 통신공학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에 어떤 이러한 신호가 있을 때, 이것도 평균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의 평균은 그냥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신호의 이 B번 신호의 평균 전력은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앵글 모듈레이션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두 가지를 소개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페이즈 모듈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즈 모듈레이션 보면은 그러니까 정보가 이 페이즈에 있습니다. 위상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상이 이제 어떤 메시지 시그널,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그 메시지 시그널에 적당히 어떤 컨스탄트를 곱한 것이 바로 위상이 될 때 우리가 그러한 신호를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조 기법을 우리가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고, 여기서 KP는 이제 그 페이즈 모듈레이션의 뭐 코에피션트라고 해도 좋고요, 인덱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상 변조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P가 크면 어떤 메시지 변화에 대해서 위상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겠고, KP가 작으면은 메시지 시그널에 대해서 위상이 뭐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메시지 시그널이 파이 오브 t 어떤 펄스이고 위상 변조 계수가 10이고 이럴 때 변조된 신호를 써보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숫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대입해서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순간 위상이 되겠죠. 그래서 순간 위상이 메시지 시그널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비례해서 변한다. 그래서 정보가 어디에 있느냐? 정보는 당연히 지금 위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페이즈 모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모듈레이트 시그널의 평균 전력, 이거는 뭐 여러 번 구했었죠. 그래서 그냥 대입한 다음에 코사인 제곱의 평균을 2분의 1 취급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간 위상은 바로 이거죠. 이 파트가 지금 순간 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 위상이 바로 메시지 시그널에 비례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페이즈 모듈레이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앵글 모듈레이션의 대표적인 모듈레이션은 FM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기법 중에 그래도 그 아마 가장 친숙한 모듈레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FM 방송은 뭐 여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FM 방송은 많이 듣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말 그대로 그 모듈레이션 앞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정보의 위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니까 정보가 주파수에 있는 그러한 변조 기법을 우리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조된 신호를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FM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보면은 이렇게 써지는데 사실 뭐 약간 뭐 적분도 들어가 있고 약간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일단 순간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위상을 보면은 이제 순간 위상은 여기죠. 그러니까 FM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어떤 순간 위상은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상을 이제 위상만 따로 쓰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상을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순간 프리퀀시가 되죠. 그래서 그 순간 프리퀀시가 되는데, 순간 프리퀀시에서
그러니까 순간 프리퀀시는 사실은 뭐가 되냐면 FC에서 요만큼 주파수 편차가 생기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FD 곱하기 M of T 만큼 주파수 디비에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듈레이션 하지 않았으면은 주파수가 FC로 일정한 거죠. 고주파의 주파수를 가지는데 모듈레이션 했으니까 결국 주파수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메시지 시그널에 따라서 얼마만큼 흔들리냐면 정확하게 FD 곱하기 M of T만큼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나온 수식을 이제 양변 미분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고요. 네. 근데 요렇게 되면은 이거는 단위가 레디언 파 세크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통신공학에서는 단위를 주파수를 단위를 쓸 때 이제 레디언 파 세크 그 각속도 단위를 쓰지 않고 보통 다 헤르츠를 쓰죠, 단위로. 그래서 이제 헤르츠로 바꾸려면 이거 2파이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이제 헤르츠가 되겠죠.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메시지 시그널이 10일 때 FM 변조된 신호의 순간 주파수가 FC 더하기 10F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고주파의 어떤 중심 주파수가 되는 거고 메시지 시그널에 따라서 주파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패턴이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 시그널에 비례하는 그러한 모듈레이션 기법을 우리가 FM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또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 함수죠. 이렇게 갑자기 1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그 FM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에 그거를 이제 한번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왼쪽에 그러니까 이게 0일 때는 프리퀀시 데비에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비에이션이 없으니까 당연히 FC라는 주파수를 가지는데 이게 이렇게 커지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파수는 얼마가 되냐면 그러니까 왼쪽에서의 주파수는 FC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서의 주파수는 FC 더하기 얼마가 되죠? 네. Frequency Deviation Constant, FD가 되겠죠. 왜냐하면 FD 곱하기 메시지인데 지금 메시지 시그널이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주파수가 증가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M을 사용을 할 때 메시지 시그널이 이렇게 생겼으면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웨이폼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FM의 경우에 우리가 그 DSB나 뭐 AM, 그 다음에 뭐 VSB 이런 거를 배울 때 이제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알아봤었는데 문제는 이 FM의 경우에는 지금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프레 트랜스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신호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수식상으로 너무 복잡해서 강의에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 대역폭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떻게 생겼느냐를 알면은 금방 바로 대역폭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칼슨의 법칙이라는 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슨의 법칙이 뭐냐면은 어떤 FM을 사용을 할 때 대역폭은 이 D라는 거를 정의를 하면 그래서 그 FD 곱하기 이게 Frequency Deviation Constant죠.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맥시멈의 M of T 즉 그 메시지 시그널의 최대값 그러니까 절대값의 최대값을 곱한 거에다가 밴드위스를 나눈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고 나면 이 밴드위스 구할 때 이게 W를 다시 곱하죠. 그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위스를 곱하기 때문에 결국은 FM의 대역폭은 사실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FD 곱하기 그 M of T의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M of T의 맥스값.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상의 메시지의 밴드위스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FD가 커지면 밴드위스가 굉장히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밴드위스를 어디까지 작게 할 수 있냐면 마치 DSB 정도까지 작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FM을 쓰게 되면은 밴드위스가 커져요. 그러니까 DSB나 그 진폭 변조를 하는 것보다 밴드위스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밴드위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밴드위스 에피션트한 모듈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러면 FM을 왜 음악 방송이나 아니면 예전에 아날로그 TV 방송에서 음성을 보낼 때 왜 FM을 썼느냐? 이것은 뒤에 배울 그 프리엠퍼시스, 디엠퍼시스 테크닉을 사용을 하면 이게 굉장히 노이즈가 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라디오 방송이 AM 방송이 있고 FM 방송이 있었는데 거의 FM 방송으로 해야 음악을 들을 때 훨씬 더 유리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많이 쓰긴 합니다만 고음질의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FM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칼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실제로 FM은 우리가 AM이나 DSP에 비해서 밴드위스를 많이 쓴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M의 이제 디모듈레이션 테크닉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 진폭 변조의 경우에는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이거였었죠. 그게 거의 이제 뭐 만병통치약처럼 쓰였는데 그럼 그것이 여기서도 되냐?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안 되고 그러면은 FM은 디모듈레이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일단은 그 전송된 신호가 그대로 수신 신호에 전달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일단 노이즈를 일단 배우질 않았으니까 랜덤 프로세스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노이즈를 무시를 하면은 우리의 수신 신호는 이제 보낸 신호랑 똑같죠. 그래서 FM의 송신 신호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걸 받았다라고 치고요. 그러면은 수신단에서 맨 먼저 뭘 하냐면은 미분을 합니다. 그럼 미분을 하면 이제 뭐 이 미분하는 거는 뭐 간단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면 이게 마치 그 AM 신호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앞에 거는 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상수, 굉장히 큰 상수예요. 왜냐하면 FC가 일반적으로 고주파라서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어떤 뭐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엔벨롭 디텍션을 하게 돼요. 엔벨롭 디텍션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모두 튀어나오게 되죠. 이 앞에 있는 것들에다가 절대값 씌운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인파들은 어차피 여기서 변하는 것들은 다 이제 제거가 되고 그 우리가 엔벨롭 디텍션 하면 요게 사실 엔벨롭이니까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그것이 엔벨롭이니까 이런 식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럼 뭐 사실 다 끝난 거죠. 여기서 적당히 스케일링, 그죠? 볼륨 컨트롤 해주면 볼륨 작게 하면 이게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요거는 어차피 DC니까 즉 상수를 더한 거니까 DC를 제거해주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다시 또 볼륨 적당히 컨트롤하면 이거죠. 그럼 바로 메시지가 복원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M 디모듈레이션 테크닉의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미분하고 엔벨롭 디텍션 요거를 이제 FM 디스크리미네이터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게 미분한 다음에 엔벨롭 디텍션 한다. 그것이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진폭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노이즈 때문에. 그러면은 FM의 경우는 진폭이 일정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이거니까 진폭이 당연히 이걸로 고정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수신을 딱 해봤더니 이게 상수가 아닌 거예요. 진폭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그러면은 일부러 그게 노이즈에 의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미터를 통과시킵니다. 이런 인풋 아웃풋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과시키면은 이 진폭이 일정해지죠.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더 진폭이 커지려고 해도 이 리미터에 의해서 이 진폭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리미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중심 주파수도 FC로 고정된 왜냐하면 그 주위에서 FM은 그 수신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밴드 패스 필터를 앞에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리미터, 밴드 패스 필터를 앞에다 이렇게 붙여줘요. 물론 이게 없어도 됩니다. 즉 이게 없어도 그러니까 리미터하고 밴드 패스 필터가 없어도 우리가 그 FM 그 디모듈레이션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붙이면 이제 좀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그냥 밴드 패스 리미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리미터 밴드 패스 필터를 붙이면 좀 더 정확해지고 이걸 빼더라도 우리가 FM 복조를 그러니까 디모듈레이션 하는데 지장은 없겠다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